원용덕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고요. 네, 4월에 이달의 교회사로 뽑은 거는 1954년 4월 17일 네. 그 김송주라고 하는 분이 권총으로 암살을 당해요. 왜요? 네. 응, 이분이 이제 그 서북 응, 청년단이셨는데, 응. 어, 이제 국제공산당원 혐의, 그 다음에 이승만에 대한 암살 예비죄를 아, 받아서 그 7년형을 구형받거든요. 음, 그런데 이 원용덕이라는 분이 자기 부하 군인을 시켜서 이 사람을 자기 집에 감금을 하고 권총으로 암살을 한 다음에 어이구, 네, 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방공호에 안매장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군에서 음, 이제 음, 네, 불명예스럽게 나오시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네, 그거를 가지고 어쨌든 4월에 끼워 맞춰야 되니까 네네, 네,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아, 일단 사진 공유를 좀 할게요. 네네. 아, 좋습니다. 잘 알려진 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 홍 박사도 누구지? 하셨잖아요. 그 음, 공부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홍 박사님 그 마이크 꺼져 있어서 안 들려요. 예. 네, 저도 많이 모릅니다. 네. 아세요? 얼굴 보면 기억납니까? 홍 박사님? 몰라요. 이 현대교회사는 지금 음, 이제 거의 학술적으로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가 네. 앞으로 계속 많이 돼야 됩니다. 아, 네. 어, 어쨌든 이분이 이제 원용덕 씨고요. 이때는 이제 국방부 장관 비서실,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는 이제 이기붕이었고요. 근데 그 원영덕 비서실, 뭐 장로 집사 뭐 이런 거 뒤에 따라 붙는 건 없습니까? 의사 선생님이시긴 했는데, 네, 장로 성,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성도? 원 용덕이에요. 용덕, 용 용덕, 용덕이에요. 용덕입니다. 용덕. 용덕. 원용덕. 음, 용덕. 네. 1908년생이에요. 10월 19일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음. 그 원주 원씨고요. 아, 그 원주원 씨가 있어요? 시중공파, 네, 시중공파라고 하고요. 네. 그 양반 출신이시죠. 음, 아버님이 음, 목사님이세요. 음, 원익상이라는 분인데 이제 1892년에 남감리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전도인을 거쳐서 목사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그 강원도로 가서 춘천을 중심으로 홍천, 인제, 가평, 음, 춘천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음, 그리고 서울로 나중에 이주를 해서 중앙전도관, 그다음에 음, 신설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1935년에 감리교 농촌 선교 사업을 담당했던 분이 이 원익상 목사님이라고 하고요. 어허, 예. 네. 그리고 흥업구락부, 제가 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흥업구락부에도 가입을 하셨던 음,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목사님이세요. 음, 어쨌든 이 목사님의 아드님으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서울의 삼각동, 그 네. 다음에 강원도 춘천에서 시간을 보냈고, 음,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을 해서 음, 1927년 3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아버지가 목사다 보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을 했고요. 공부를 어,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1927년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고 네, 1931년 3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브란스 의전을 다닐 때 정동제일교회 애비청년회, 애벗청년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음, 강연대회 같은 데 나가서 기독교 엘리트로서 강연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었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의 강연 내용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산주의와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음. 뭐 본인을 기독교 사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 기독교 사회주의자? 네. 네. 그래서 이, 좌파였네, 좌파. 음, 네. 그래서 그 크로포트킨이라는 그 음, 러시아의 그 음, 무정부주의자가 있거든요. 음, 예, 이 사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음. 와, 크로포트킨을 그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음, 모든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얘기를 크로포트킨이 했는데,
이제 이 말에 그 영감을 얻어서 그 손정도 목사님이 음, 이제 중국의 앵목현에서 농민 호조사를 설립 운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음, 그래서 이 원영독도 이 크로포트킨이 얘기했던 상호 부조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사랑의 신학이라는 걸 주창을 해요. 음,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아, 요게 이제 1928년 2월 13일에 동아일보에 음, 난 기사인데 세전 이렇게 세브란스 전문 의학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의 원용덕 군은 크로포토킨의 청년의 하소함이라는 말로 이제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이상한데 무슨 말인지 인류 모르겠다. 최고의 이상 평화는 쌀을 모래로 변하고 떡을 돌로 변하게 하는 데 있다. 어, 좀 말이 이상하죠? 네. 네. 뭐, 하기 어렵다. 예. 네. 그리고 뭐 조선의 학교의 졸업생들은 학교를 떠나지만 조선을 떠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말이 되게 좀 떠돕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게 온건착실이라는 말은 네. 온건하고 착실하다라는 말은 사람을 단두대로 보내는 말이다. 네. 음,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음, 뒤에 보면은 망나니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음, 투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네. 필경 관원에게 중지를 당했다. 그러니까 그 강연장에 나와서 그 원용덕이 뭔가를 막 얘기를 하니까 관원이 와서 그 강연을 중지시킬 정도로 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음, 어, 그 국가 권력이 보기에는 얘는 위험하다. 얘가 음, 갖고 있는 생각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사람인 거죠. 음, 그 근데 1930년에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강연했다는 거는 음, 당대 그 일본에서 아주 위험인물로 여겨졌던 박열과 동급의 그 아나키즘을 이미 그렇죠. 설파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금일 학생의 종교 심리와 그 태도라는 글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현대 학생은 탐구된 진리를 배우고 실험하는 고로 그들의 실험의 방법과 많은 형식을 가진 종교를 회의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종교에 대한 젊은 친구들이 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잃고 음, 떠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네네. 예, 또 본인도 졸업기가 가까이 올수록 이 닥치는 번민을 음, 종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네, 아무 흥미를 못 느낀다. 지식이 음, 넓어질수록 종교에 대한 회의는 농후해지고 종교적 정신은 박약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원용덕이 이 글에서 얘기하는 바는 종교의 목적과 과학의 목적이 사실은 인류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음, 종교와 과학이 공존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공존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당시에요? 와,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깨어있는 젊은 지식인인 거죠. 네. 예, 아까 예. 사진상은 좀 아, 네, 찌뿌둥하게 그거는 이제 생기셨는데, 예. 해방 이후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 대단하시네. 얘기를 예. 금일의 종교가나 목회자들이 학생들을 만족시키냐? 음, 아니 반대로 신을 회의하도록 만들고 음, 있는 과학을 저주하고 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꾸 음, 얘기를 꺼내요. 네. 음, 그러면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지적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음,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 지금도 이제 뭐 정경일 박사님이 뭐 음, 언론에 그 그런 인터뷰 한 거 많은 공감을 받잖아요. 그 일반 성도들이 질문을 가지고 목사에게 음, 회의를 갖고 목사에게 질문을 던져야 우리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다. 음, 성숙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1930년에 원용덕은 그런 네, 얘기들을 계속 해온 거죠. 음, 네.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는 계속해서 사랑의 신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음, 그 예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을 긍정하는 거다라고 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뛰어나다. 음,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는 뭐냐?
로마교냐, 감리교냐, 장로교냐, 뭐 음, 이슬람이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뭐 개신교냐, 뭐 음,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없으면, 그러니까 음, 우리가 마음에 드는 기독교가 없으면 우리가 더 참된 하나님과 예수를 찾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독교를 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던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하. 예. 어, 굉장히 진보적인 그 청년 지식인이다. 그러니까 깜짝 지금, 네. 놀랐네. 지금 음, 소개한 저 텍스트가 어디에 1930년 그 청년지에 실린 글이에요. 청년지에 들어온 거야? 네네. 네. 그리고 대단한 글이네. 그 오늘날의 교회가 기독교의 근본인 예수의 사랑을 저버렸고 음, 교회를 옹호하고 목회자와 그 근친의 권력을 주장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음, 합니다. 음.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철학과 의학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연을 해요. 네, 네. 그러면서 철학은 인체의 형이상학적 생활을 충실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고, 음, 의학은 인간의 생리적 생활을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니까 음, 끊임없이 이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사회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 과학과 종교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음, 예,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면서 음, 기독교가 음, 공공적인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931년 3월에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다음에 네, 어, 제 사진을 준비한 거 끝나서 이제 그 얼굴 음, 띄워놓을게요. 네. 네, 좀 더 크게, 강릉의 병원을 설립해요. 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좀 더 크게요. 예, 딱 네, 붙게. 예, 오케이, 됐습니다. 예. 네. 관동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해요. 이게 강원도 광동병원. 강릉읍 임정에 어, 병원을 만들어요. 관동대학교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 보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여기에다 만드냐 하면 음, 여기에는 병원이 잘 없으니까. 음, 그래서 돈이 없는 무산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시작해요. 음, 네. 그래서 당시에 동아일보 1931년 10월 8일자 신문에 보면 강릉읍 임정에서 원용덕 씨가 경영하고 있는 관동병원에서는 음, 이달 1일부터 일반 환자를 동정하여 무료 진찰을 시행하는 동시 음, 약가도 종전보다 4할이나 인하한다며 음, 의지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치료하여 준다는데 음. 일반은 전기 의사의 특지에 감사하야 마지 않는다 한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진짜 의사가 나타난 거죠. 예. 네, 이 사람이 서울 출생이고 춘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굳이 이제 강릉에까지 가서 음, 무산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음, 기독교인 엘리트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음,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하고 음, 크로포트킨의 상호 부조, 음, 예, 이런 것을 이제 본인이 신학적으로 실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근데 이게 별로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그 어, 문영도 씨한테는 네, 5개월 딱 이 병원을 진료를 하고 음, 1932년 4월에 만주군이 음, 창설되자마자 갑자기 음, 만주군의 그 군의 장교, 음, 네, 지금은 좀 군의관이죠. 음, 군의관으로 입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음, 삶의 길이 확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아나키스트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음, 제국주의 군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음,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완전히 터닝 포인트네요, 이때가.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기록된 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음, 그, 정말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음, 네. 흑화했네, 흑화. 그렇죠. 네. 자, 아, 네. 이게 이제 조선인이 이제, 만주국을 만들었을 때 오족 협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인, 한족, 만주족, 조선인, 네, 몽골, 이렇게 다섯 민족의 협치.
음, 게 이제 그 만주국의 이념인데, 이 음, 중에서 일본인과 동일한 법적인 그 음,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선인 뿐이었어요. 예, 음, 그래서 그 이 음, 조선인들은 만주국 안에 만주군에 들어가면 음, 네, 사실은 이제 다른 민족보다는 더 위에 있는 그 음, 2등 국민으로서의 뭐 지위를 누리고 음, 있었죠. 음, 그리고 이제 이 만주군에서 복무하는 조선인들이 굉장히 복무 실적이 좋아서 음,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제 친일을 잘한 거죠. 음, 그래서 그 민족적 영예와 우월감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종의 그 꿈의 공간이죠. 그러니까는 네, 입신양명을 할 수 있는 조선인들이 네. 음, 단기간에 입신양명을 해서 출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고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원영독도 자원 입대를 해서 음, 들어가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박정희도 비슷한 동기로 여기 그때 흘러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박정희도 뭐 혈서까지 써가지고 나이 음, 지난 거 또 그냥 어떻게든 받아달라고 들어가죠. 또 네, 어쨌든 1932년 4월에 만주국 군관학교에 입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33년에 만주군 특임으로 인간을 해서 음, 제1교육대 사령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어, 36년 4월에 흥하협회에 가담을 해요. 이 음, 흥하협회가 어, 중국의 봉천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사상 통제를 위해서 그 일본군 육군 특무국 기관이 조직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제국주의 사상 투쟁의 최선봉에 섰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 사람이 1930년대 중후반에 경험을 이제 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예, 37년 9월에 이제 제1포병대에 배속이 돼서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어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음, 중교라고 하는 직급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급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의 군대로 보면은 중령에 해당하는 음, 위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만주에서 정일권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정일군을 만나는구나. 네. 정일권이 만든 만주교민보안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동북지구 광복군 사령부인데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만주군으로 있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광복군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희한하네, 예, 만, 네, 만주군에 있는 장교들을 국내로 귀환시키는 일들을 했고 어, 네, 아, 45년 이게 10월에 이게 소련군을 이게 피해서 뭐냐면은 네, 음, 그때 광복군이 귀국할 때 만주군 애들 데리고 들어와요. 호호,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일본이 망했는데 한때는 우리가 서로 다른 군복을 입고 싸웠지만 음, 같은 민족 아니냐. 음,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폐잔병이 돼가지고 찌질하게 주눅 음, 들어 있는 그 만주군 출신 음, 그 동포들을 광복군들이 막 경멸하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러지 않고 음, 불쌍해 하면서 품어줘요. 음, 광복군이 귀국할 때 같이 그 광복군의 이 이렇게 소속을 이렇게 편입시켜 가지고 데리고 네, 들어와요. 음, 이제 박정희도 그런 식으로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복군들이 일본하고 싸우느라고 정말 많은 희생을 치르고 헌신을 했지만 해방 이후에 되게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죠, 솔직히. 음, 그때 같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입이 돼서 흘러 들어온 게 아닌가. 음, 박정희랑 되게 인생이 패턴이 비슷하네. 네. 예, 아무튼 네. 10월에 이제 만주 지역에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소련군을 피해서 만주를 음, 떠나요. 음, 네, 그리고 평양에 들러서 네, 백선엽을 만나요. 아, 백선엽 장군, 예, 네. 뭐 걸출한 뭐 그럼요, 국군의 아, 영웅이죠. 훌륭하신 네. 분이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서울로 들어와요. 서울로 들어와서 그해 그러니까 1945년 12월 5일에
그 현 감리교 신학대학, 네, 서대문구 냉천동에 설치된 군사영어학교의 부교장으로 부임을 해요. 음, 네. 네. 그리고 부교장으로 있으면서 백선엽이라던가 김백일이라던가 이런 만주군들이 군사영어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추천을 하면서 음, 통로 역할을 음, 해주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군인으로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 행적을 보입니다. 음, 네. 그 1946년 1월 15일에는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이 되고요. 네. 그해 12월에는 춘천 주둔하는 제8연대장이 됐다가 그 음, 다음 해 12월에는 제2여단장이 음, 되고요. 그 다음에 48년 10월에는 여순 사건이 한참이었잖아요. 이때 반군 토벌 전투사령부 지휘관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순 사건을 진압하는 부대의 이제 지휘관으로 아, 가기도 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네. 그리고 10월 30일이 되면 21일에 전투사령부 지휘관으로 갔다가 30일에 호남 방면 전투사령관이 됩니다. 아, 예. 그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여순 사건에 있어서의 그 무수한 민간인 학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음, 네, 제 이분이 이제 그 안에서 그 많은 학살의 책임을 음,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를 음, 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그 다음 해인 49년 5월에는 별을 답니다. 오, 준장으로 진급을 해요. 헐, 예. 예, 그리고 19일에 준장 진급을 하고 5월 30일에 호국군 참모총장 되고요. 어, 어, 그 다음에 8월 1일에는 육군본부 행정참모부장 됩니다. 음, 그리고 8월 3일에 김구를 암살했던 안두희 있잖아요. 안두희, 예, 예. 그 안두희의 주심 재판관이 돼요. 그래서 당시에 그 검찰이 안두희에게 내렸던 구형이 네, 총사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원용덕이 판결을 네, 무기징역으로 내려요. 이 뭐, 사람은 완전히 무슨 봐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 네. 그러니까 살려준 거죠. 안두희를. 대한민국의 아주 어둠의 포레스트 검프네. 프로스트 어둠의 포레스트 그게 뭔 뭔 소리예요, 그게? 말이에요? 아니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은 예, 음. 미국사의 각 중요한 사건,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검프가 계속 등장하거든. 그래서 영화를 아, 보면은 미국의 현대사가 보인단 말이야. 안 좋은 일이 있을 근데 때마다 나타난다? 근데 이 사람은 예, 한국 현대사의 예, 아주 부정적 역사의 사건의 현장에 음, 계속 있네. 여순 사건, 음. 뭐 지금 안두희 방면해 줄 때도 책임자고 방공포로 석방할 때도 있고 뭐 완전 아유 참네. 방공포로 석방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네요? 아 지금 저도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보고 아, 있으니까 네. 얘기 아무튼 들으면서 당시에 이 사람 완전히 골 때리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안두희를 이제 응, 김구를 죽였는데, 어, 네, 네, 총선령에서 이제 감형을 시켜준 거니까, 응. 네. 아마 평생 먹을 욕이 때 아니다. 그 이후에도 욕을 먹을 일을 그 어차피 안 이후에도 욕 했으니까. 먹을 짓을 계속 하고 돌아다니네. 네, 자,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비난을 우리 받아서, 네, 날목이 화날 일도 있어요, 이게. 뭐가요? 어, 부산. 부산 왜? 나 이, 서울 이제, 사람인데. 이제 얘기할 거야. 예. 네. 예. 어쨌든, 네, 나 서울 1900 사람인데. 재판을 아니 합시다. 좀 진도 뺍시다. 네. 아, 오케이. 안두희 주심 재판을 마치고 그 49년 11월 28일에 육군 참모 학교장이 돼요. 음. 그러니까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50년 6월 10일에 갑자기 예편을 해요. 예편. 네. 근데 그리고 15일 있다가 한국 전쟁이 난 거예요. 헐. 예. 그러니까 7월 7일에 현역으로 복귀를 다시 합니다. 와, 예. 그래서 전북 지역의 참모장을 맡고 50년 7월 17일에는 경북 편성 관구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어, 네, 불응해요. 그래서 너무 어,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음, 진주로 후퇴한 다음에 이제 그 사령관에서는 면직이 되고요. 음, 네. 52년 1월에 육구본부로 배속이 되고 2월에는 백야전투사령부로 음, 됩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군인들이 공을 세우면 네네. 자연스럽게 진급이 되니까 음, 52년 5월 19일에는 소장으로 음, 투스타로 하게 되죠. 그리고 5월 25일에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이 돼요. 이 52년 음, 5월 25일에 부산 정치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랬어요? 네. 이제 예. 예, 말하자면 이제 그거를 이제 진압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음, 뭐 그런 거에 개입하는 이제 대표적인 정치 군인이 되는 거죠. 이제 음, 이때가 되면 그 원용덕하고 음. 김창룡 뭐 이런 군인들이 이승만의 뭐 오른팔 왼팔 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음, 52년도에 네. 그 이승만의 그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예. 그 깡패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군인들 집어넣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 가지고 버스에다가 실어 가지고 음,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강제 연행하고 폭행을 했던 음, 그래서 이승만의 의도대로 이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음, 이게 그, 그 무력을 사용했던 사건이에요. 부산점. 지금 이번에 그 음, 12.3 계엄 사태와 가장 유사한 사건이에요. 음, 부산에서 전시 중에 일어났던 계엄 국회 무력화 사건. 음,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 이게 원영덕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는. 네. 4월 17일, 그러니까 52년 4월 17일에 음, 그 국회의원 중에 123명이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음, 대통령 날리고 내각 책임제로 가자고 하는 거니까. 음, 그런데 5월 24일에 그 금정산에서 공비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음, 공비를 소탕하겠다고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음, 예. 그리고 이 계엄 사령관의 원영덕이 임명을 받은 거죠. 예. 음, 그리고 5월 26일에 북한과 내통했다라고 해서 여당 의원 50명을 헌명대가 연행을 하고 음, 그중에 12명을 국제공산당 관련 혐의로 기소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에요. 네, 이제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김성수가 음, 이제 이승만한테 항의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던 그런 음, 일인데 이제 그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이승만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했던 사람 이제 음, 원용덕인 거죠. 네. 음, 그러니까 5월 53년 6월 53년 3월 22일에는 헌병 총사령관에 부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시키는 거는 이제 다 했으니까 음, 네, 점점 이제 출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음, 6월 18일에는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것도 이제 원용덕이 예, 음,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던 건데 음, 어, 이승만이 밀어붙인 거고 음, 그걸 시행하는 것도 네, 이승만이 하라면 다 하는 음, 네, 원용덕이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54년 5월 4일에 54년 4월 17일에 음, 김성주를 암살을 한 거예요. 음, 이것도 이제 이승만에 대한 그 암살을 모의했다라는 건데 증거 불충분이었어요. 음. 예, 그래서 7년형 선고를 난 증거 불충분인데 7년형을 받는 것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어쨌든 그냥 증거 입으로 불충분이라고 잡으려고. 해서 예. 예. 네, 7년형을 받았는데 네. 이승만이 메모를 줬대요. 죽이라고. 아, 이승만이 죽이라고 뇌물을 줬다고요? 메모. 아, 메모를 나 뇌물을 줬어. 왜 예. 이번에도 그 대통령이 메, 7명 이름 불러주고 막 이랬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메모를 저 음. 먼발치에 놓여 있는 거를 먼발치에서 슬쩍 봤다고 했어야 되는데. 아, 어, 네. 네, 아, 그래서, 예. 네. 아무튼 그 불법회의에서 확증이 없다고 구형 7년형을 음, 구형이에요. 예. 아직 음, 선고도 나지 않은 구형인데 사형을 처하라고 하는 이승만의 메모를 받고 그 음, 와중에 김진호라는 사람을 시켜서 구치소에서 불법적으로 얘를 끌어와요. 그리고 자기 음, 공간으로
헌병 사령관이니까 헌병 사령관 자택으로 네.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새벽에 권총으로 죽이죠. 예. 음, 그리고 방공 후에 이제 암장을 합니다. 음, 그리고 54년 12월에는 국회의원 중에 이제 이승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야당 의원들 집에 그 불온 문서를 몰래 갖다 놔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용공 사건으로 조작을 하려고 하다가 예, 음, 무위에 그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음, 60년에 이제 4.19가 벌어지고 나면 이승만이 실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김성주, 암살했던 김성주 가족들의 고소를 받아서 음, 이제 구속이 돼요. 그래서 1960년 8월 3일에 감옥에 갇힙니다. 아, 네. 그리고 이 고등군법 회의에 회부가 되거든요. 네.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김성주를 죽인 다음에 판결문을 위조하고 그리고 그 판결문에 따라서 집행을 한 것처럼 서류들을 조작한 게 밝혀져서 징역 15년을 받습니다. 하하. 예, 많이 받죠. 네. 하하네요, 하하. 네. 그런데 그런데 네. 그 1961년 9월 30일에 15년 징역형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듬해에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요. 어,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네. 박정희가 봐준 거죠. 저희가 이제 아,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으니까 네. 어, 우리 선배님 풀어드리지 뭐. 네. 사실 이 만주군 출신 중에 가장 네.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원용덕이에요. 그러니까 어, 정일권이라던가 그 박정희라던가 다 이제 네. 형형 그러면서 따랐던 어. 뭐 굉장히 뭐 사석에서 만났으면 좋은 술친구이자 형일지도 몰라요. 그 그 윤땡처럼. 네. 저 여순 사건 때 그 여순 사건 진압을 지휘했다면서요. 네. 그때 박정희는 여순에서 그 저 좌익 군인으로서 여순 사건에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고 사형 대상이었는데 음, 그때 백선엽이가 살려줬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 원영덕도 그 박정희를 그 사면하는 데 영향을 미쳤겠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사람이 그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긴 하지만 네. 62년 3월에는 국방부에서 파면을 당하거든요. 음, 예, 그리고 62년 5월 23일에는 정부에서도 파면을 당해요. 음, 예, 하지만 이분은 누군가를 배신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아, 박정희에 대한 사상 논쟁이 막 벌어지거든요. 예, 예, 얘가 빨갱이 맞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네. 네. 그때 박정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비호를 어, 해주는 입장에 섰다고 합니다. 야, 지금 뭐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네. 나는. 그죠? 예, 아니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네. 좀 뭘 그 왔다 중에 어렵습니다. 갔다 해. 1932년에 만주군에 음, 군의관으로 입대한 이후부터는 음. 아주 한결같이 살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출세지향적이고 음, 출세지향적이고 반공주의적이고 음, 이렇게 파시즘 정권에 부역하는 음. 그런 인간상을 아주 아, 일관성 있게 보여줘요. 지금 지금 보니까. 내란 세력으로 지금 누구랑 비슷합니까? 지금 내란 세력의 그 뭐야 저 윤석열 저 저 충안고등학교 후배 있잖아요. 그 국방부 장관 했던 김영희야? 선배예요, 유명련하고 되게 선배. 김영현이 1년 선배. 김영현은 선배고 그러면 예. 그 계엄 사령관 했던 아, 기독교인. 저기 순복음. 네. 이 아, 사람도 계엄 사령관 했으니까 그 순복음 사람으로 이름도 볼 수도 까먹었네. 있고. 와, 예. 근데 그 사람 저,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 더 똑똑하지 않나? 어, 예. 그, 그, 저, 이번에 계엄사령관 했던 사람은 좀 약간 스스로 음, 바보 행세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바보 행세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 사람도 아마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음, 이 사람도 어찌됐든 그 계엄사령관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계엄사령관 실제로 했고, 음, 이 사람은 브레인보다는 이후에는 음, 실제로 액션을 많이 했네. 음, 그 여순 네. 사건이라든가, 부산 정치파동이라든가, 음,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라든가 음, 이제 심지어는 이제 김성주 살인 음, 시체 유기까지 직접 감행하면서 음. 점점 광기에
치닫는 인생이네 보니까. 음. 네. 근데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고 네. 세브란스 의전 졸업해서 의사 노릇하다가 음. 그 시골에서 뭔가 이상적으로 아나키즘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크, 자비를 베푸는 의술을 베풀다가 음. 그것도 몇 개월 못하고 때려치고 만주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러니까 되게 아까 지금 재미없었다라는 말을 네. 했는데 우리 음. 그 발군의 고독이 뭔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환점이. 맞아. 음. 뭔가가 그 있었어요, 그때. 그 5개월 동안. 강릉에 음. 가서 자기는 아마 되게 세브란스 출신이 엘리트주의가 많았고 그 시절에 크로포트킨을 읽었다면 굉장히 이상주의자였을 거거든요. 네. 그 시절에 크로포트킨을 읽었고 그랬다는 거는 자기가 엄청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상을 가지고 가장 그 강원도의 변두리 시골 지역에 가서 병원을 개원하면서 약간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었을 것 같은데 음.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위선을 음. 스스로 자각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신의 음. 진정 마음을 못 알아주거나 막 음. 자기를 오히려 그 위선자로 몰거나 음.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씨발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욕을 해요. 아, 이발이라니요. 어? 쿨하게. 아니 성격이 아이, 속, 큰일 난 지금. 속으로 사람이네, 이 양반. 속으로 예. 욕을 했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어, 씨발 아, 또 뭐 하네? 아, 이 양반 큰일 났네. 땡 같네 땡 같네 이렇게 하면서 아, 어이, 그 어떤 그 강릉에서의 활동이 좀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터닝 포인트가 된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강릉 지역에 자기가 시혜를 베풀던 민초들의 모습에 경멸과 음. 회의감을 느끼면서 아예 그냥 음. 그런 출세지향적인 그 음. 엘리트주의적인 음. 삶으로 이렇게 전환된 게 아닌가. 음. 네. 제가 이렇게 짐작하는데 그 발군의 고동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그렇게, 네, 뭔가 거기에서 뭔가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음. 이 잘난 나의 그걸 못 알아준 이 세상에 대한 뭔가 깊은 회의가 있었을 것이다. 음. 그래서 에이쌍 그러면서 돌아서게 되는 뭔가, 네, 음.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거기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러지 않고선 너무나도 이 드라마틱한 변화라, 음. 네, 거의 뭐 예수의 부활에 가까운 어떤, 네, 마른 풀에 생기가 돋는 어떤 사건이 이제 생겼던 거죠. 욕망의 그 불쏘시개가 있었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분이 그만하다. 이제, 예. 네, 파면을 당하고 나서 이제 뒷방 음. 늙은이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68년 2월 4일에 서울 음. 신당동 자택에서 이제 협심증으로, 예, 아, 협심증? 고향 주님 예. 곁으로, 예, 가시게 됩니다. 아. 제가 오늘 발표했던 게 음. 이제 누구지? 같이 공부했던, 황미숙 박사님이 네, 맞아요. 황미도 박사님. 여기 지금 원영독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네. 음. 예, 그 황미도 박사님의 그 발표를 기반으로 이제 음. 친일 미용 사전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그, 그 황미도 박사님이 이 글을 발표할 때 제가 그때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음. 황미도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기생충이다. 이 사람이, 기생충. 예. 어. 이런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 어. 겉으로는 뭐 그럴듯한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출세를 향한 내면적인 욕구가 강했을 것이고, 음. 그래서 출세의 길을 찾아서 의사도 됐다가 뭔가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됐다가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재빠르게 충성의 대상을 바꿔서 일제에 음. 편승했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다시 이제 이승만 쪽에 달라붙어서 또 음. 자신의 칠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사실 음.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음. 자신의 출세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음. 숙주가 되어주는 존재일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이 마음속 깊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어쨌든 그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평가가 너무 야박하다. 네. 야박.
네. 원래 아바케 뒤에 완전히 저 32년 이후부터 완전히 쓰레기로 살았네. 아니, 뭐, 아, 말을 또 어떻게 또 그렇게 그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아니, 좀 내가 바뀔 지금 수도 있고, 그래. 얘기했죠. 어둠의 포레스트 검프라니까. 한국의 그 블랙 포레스트 검프. 어. 아, 네. 진짜. 아무튼 뭐 나는 몰라. 알아서들 해. 한국 현대사의 아주 그 부정적 역사적 그 사건들의 현장들에 다 음.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네. 심지어 그 군사영어학교 부교장 군사영어학교 제가 지난번에 홍범도 장군 얘기할 때 우리 감리교 신학교 캠퍼스 뺏어가지고 거기서 개교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친일파 그 만주군 일본군 장교들 출신들 싹 다 불러 들어가지고 다 국군 장교로 신분 세탁해주고 네, 그래서 뭐, 뭐. 감신대에서 개교한 참. 군사영어학교에서 배출된 제1회, 2회, 어허, 3회 참. 그 졸업생들이 다 친일파 새끼들이 다 대한민국 육군 장악해가지고 걔네들이 다 박정희, 전두환 이번에 윤석열 그 떨거지들까지 대한민국 네네네. 육군 사관학교가 내란 사관학교가 되게 한 뿌리가 여기 군사영어학교에 있는데 그 군사영어학교 부교장 지냈고 백선엽을 비롯해서 온갖 저 정일곤이 박정희 다 똘만 그 오야붕 노릇하고 자, 여러분,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